연우 연우호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다. 고요한 집 안에는 그녀의 빗자루 소리만이 가늘게 울려 퍼졌다. 넓고 오래된 한옥은 겨울이면 유난히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품었고 그 항이는 마치 그녀의 삶처럼 차갑고 메말라 있었다. 시어머니 박 여사 B.A. 파크와 시누이 지수 지수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남편 민준은 언제나 그랬듯 이 집안의 모든 갈등과 불화를 외면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을 터였다. 연우는 마른 걸레로 닦아낸 마루가 햇살에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집안에 들어온 지 5년. 그녀의 삶은 마치 이 낡은 한옥처럼 겉으로는 고즈넉하고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곰팡이와 함께 쌓여가는 먼지처럼 답답하고 축축했다. 식탁에는 세 사람의 몫으로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지만 연우의 자리는 늘 상석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구운 생선구이. 그녀가 밤새 준비한 음식이었지만 박 여사와 지수의 눈에는 늘 부족해 보였다. 연우야, 국이 너무 싱겁지 않니? 역시 내 친정 음식은 영맛이 없어.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일 아침 식탁을 지배했다. 지수는 박 여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얄궂은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그저 묵묵히 밥만 먹을 뿐이었다. 연우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만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창밖의 희뿌연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도 저 하늘처럼 밝게 빛나는 날이 올지 의문이었다. 연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결혼 전에 입었던 낡은 원피스 한 벌과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아버님이 쓰시던 낡은 가죽 수첩이 들어있었다. 특히 아버님, 즉 남편의 아버지인 김 회장 옹 킴은 그녀가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존재였다. 그는 그녀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그녀의 숨겨진 재능을 알아봐 주려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김 회장이 돌아가신 후 연우는 다시 홀로 남겨졌다. 그의 죽음은 그녀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낡은 수첩을 손에 쥐자 알 수 없는 따스한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듯했다. 김 회장은 돌아가시기 전 알 수 없는 말들을 남겼다. 연우야, 너는 이 집안의 보석 같은 존재다. 네 재능을 숨기지 마라. 언젠가 그 재능이 너를 구할 것이다.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연우는 그 말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쳤다. 안에는 복잡한 숫자와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김 회장은 생전에 금융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그가 남긴 유언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조항들이 많았다. 특히 그녀에게 특정 부동산을 물려준다는 내용 때문에 박 여사와 지수의 의심을 사게 되었다. 연우는 수첩 속의 기호들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애써 외면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살림이나 하며 이 집에서 버티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연우는 마당을 쓸고 있었다. 가을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마당을 가득 메웠다. 빗자루질을 하던 중, 연우는 작은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나뭇가지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작은 새 둥지에서 새끼 새 한 마리가 떨어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아직 털도 제대로 나지 않은 작은 생명은 차가운 바닥 위에서 필사적으로 날개를 파닥거리고 있었다. 연우야, 아직도 그거밖에 못했니? 게으른 것 그때였다. 박 여사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연우는 새끼 새를 보고 잠시 망설였다. 박 여사에게 들키면 또 혼이 날 터였다. 하지만 차가운 땅 위에서 떨고 있는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더니 새끼 새를 조심스럽게 주워 품에 안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박 여사의 눈을 피해 몰래 새끼 새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왔다. 작은 바구니에 부드러운 천을 깔고 정성껏 새끼 새를 눕혔다. 녀석은 추웠는지 바구니 안에서 몸을 웅크렸다. 연우는 찬물에 불린 쌀을 으깨어 새끼 새의 부리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었다. 작고 가냘픈 생명이 음식을 받아먹는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 작은 생명을 돌보는 순간만큼은 집안의 모든 고통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연우는 마치 자신을 돌보듯 새끼 새를 보살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얼어붙어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날 밤 모든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졌다. 깊은 밤 연우는 잠결에 밖에서 나는 인기척을 느꼈다. 인기척은 잦아들었지만 곧이어 희미한 영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잠결이라 착각했나 싶었지만 냄새는 점점 짙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연기 냄새의 근원지는 아버님의 서재 같았다. 불안한 예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였다. 서재였다. 불이야 불이야. 연우는 비명을 질렀다. 잠들어 있던 박 여사와 지수, 민준이 놀라 뛰쳐나왔다. 순식간에 불길은 거세게 번져나갔다. 나무로 된 고택은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연우는 민준이를 끌어안고 다급하게 집 밖으로 나왔다. 불길은 맹렬하게 타올랐고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집은 거의 전소된 상태였다.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소방관들이 진화를 마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다. 화재는 방화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 결과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경찰의 시선이 연우에게 향했다. 김연우 씨, 당신을 방화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은 연우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살인 미수 방화,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말도 안 돼. 내가 왜 나는... 연우는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박 여사가 연우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네가 그랬지. 네가 아버님 유언장 때문에 이 집을 태운 거지. 이 살인자 감히 우리 가족을 죽이려 해.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지수 역시 연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뻔뻔한 건 네가 아버님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언장 고친 거 다 알아. 그래서 증거 인멸하려고 불 지른 거 아니야.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연우를 바라봤다. 그는 박 여사와 지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누나 말이 맞아요. 누나가. 정말 그랬어요. 민준의 눈에는 실망감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의 시선은 연우의 심장을 갈라놓았다. 가장 믿었던 남편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연우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억울함과 배신감이 뒤섞여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들은 이미 그녀를 범인으로 단정짓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다. 잿더미가 된 집, 그리고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가족들. 그녀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스스로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한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연우 연우우는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앉아 있었다. 좁고 퀴퀴한 공간은 그녀를 더욱 숨 막히게 했다. 쇠창살 너머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빗줄기는 마치 그녀의 희망처럼 가늘고 멀게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왜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 민준의 실망 가득한 눈빛과 시어머니 박 여사, 시누이 지소의 증오에 찬 비난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들은 이미 연우를 잔인한 방화범이자 살인 미수범으로 낙인 찍어 버렸다. 경찰 조사는 매일 이어졌다.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는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형사들은 그녀가 아버님 김 회장의 유언장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몰아세웠다. 그들은 그녀에게 자백을 강요했다. 김연우 씨, 이미 모든 증거는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뺌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래야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연우는 억울함에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녀는 결백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밤에 인기척을 들었을 뿐이에요. 서재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고 불났다고 소리쳤어요. 연우는 필사적으로 진술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변명으로만 들리는 듯했다. 매일 밤 연우는 잠 못 이루고 사건 당일의 모든 순간을 되짚어 보았다. 작은 인기척, 희미한 연기 냄새, 그리고 서재에서 치솟던 불길. 그녀는 머릿속으로 그날 밤의 모든 장면을 재생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가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지수가 불이 났다고 소리치기 직전 뭔가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던 것 같기도 했다. 너무나 짧고 희미해서 그 순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소리였다. 그리고 서재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휴대폰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얼핏 본 것 같았다. 그 휴대폰은 김 회장이 생전에 늘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다. 그 휴대폰, 아버님 휴대폰이요. 혹시 불에 탔을까요? 연우는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국선 변호사는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증거가 될 만한 게 남아있겠습니까? 이미 전소된 집에서 괜한 희망 고문만 됩니다. 그의 말은 연우의 작은 희망마저 꺾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절망에 빠졌다.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다. 심지어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변호사마저도.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경찰서 유치장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경이 들어섰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혜였다. 한지혜 경장은 사건 초기부터 연우의 진술을 유심히 들었다. 그녀는 연우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 진심으로 억울해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다. 게다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몇몇 미세한 증거들이 그녀의 직감을 자극했다. 화재의 발화 지점이 너무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서재 근처에서 발견된 작은 유리 조각들, 김연우 씨, 김지수 씨의 진술에 뭔가 모순이 있습니다. 한지혜 경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연우는 깜짝 놀라 한지혜 경장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지수 언니요, 무슨 모순이요? 김지수 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 결과 거실 TV는 이미 한참 전에 꺼져 있었고 침실에서 지수 씨가 잠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까지 화재가 발생했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수 씨가 불길을 처음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실제 불길이 치솟은 시간 사이에 미세한 오차가 있습니다. 한지혜 경장은 자신의 수첩을 펼쳐 보였다. 한지혜 경장의 말은 연우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춰주기 시작했다. 지수가 늘 박 여사에게 연우를 험담하며 아버님 유언장을 바꿔야 한다고 부추겼던 일, 그리고 김 회장이 돌아가시기 직전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려는 듯 불안해했던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계획된 듯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지수가 자신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고 직감했다. 경장님, 어쩌면 서재에 아버님 휴대폰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불에 탔겠지만 혹시라도. 연우는 작은 희망을 품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절박했다. 한지혜 경장은 연우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그녀는 일반적인 피의자의 변명과는 다른 확신에 찬 연우의 눈빛을 읽었다. 한지혜 경장은 미연의 직감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연우는 그 속에 담긴 작은 가능성을 느꼈다. 그날 밤 신우이 지수와 시어머니 박 여사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연우가 경찰 조사에서 예상보다 침착하게 진술하고 심지어 아버님의 낡은 휴대폰까지 언급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수는 특히 불안했다. 그녀는 그날 밤 김 회장의 낡은 수첩을 태우려다 실수로 불을 냈기 때문이었다. 수첩에는
김 회장이 지수의 불법적인 주식 투자를 알게 되었고 그녀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 원장의 내용을 바꾼 진짜 이유가 적혀 있었다. 연우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남기려 했던 것은 그녀의 착한 마음과 진실된 노력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지수는 그 수첩이 발견될까봐, 그리고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서재에 불을 질러 모든 것을 없애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불길이 예상보다 빠르게 번지는 바람에 그녀는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서재에 떨어뜨린 채 급히 도망쳐야 했다. 설마 그 낡은 휴대폰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엄마 이미 다 타버렸을 거예요. 지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 여사는 불안한 듯 거실을 서성였다. 그래도 불안하다. 그 여우 같은 년이 뭘 또 꾸밀지 몰라. 경찰에 아는 사람 없니? 김 경감님한테 전화해서 그 한지의 경장인가 뭔가 하는 애 당장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해. 그들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한지의 경장은 다음 날 다른 수사팀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는 박 여사와 지수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압력을 넣은 결과였다. 하지만 한지의 경장은 이미 연우의 말을 듣고 직감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명령이 떨어지기 직전 그녀는 몰래 화재 현장으로 돌아갔다. 전소된 서재는 아직도 재와 그을음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는 불에 탄 잔해 속에서 끈질기게 수색했다. 지도가 없는 미로를 헤매는 것 같았지만 연우의 간절한 눈빛이 그녀에게 길을 안내하는 듯했다. 그녀는 직감을 믿었다. 지수와 박 여사는 연우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경찰의 조사도 여론의 압박도 모두 그들의 편이었다. 민준 역시 연우에게 등을 돌렸다. 누나, 이제 포기해. 어차피 끝난 일이야. 그의 차가운 한마디는 연우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으려 했다. 연우는 완전히 고립된 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다. 민준이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박 여사와 지수의 악랄한 음모를 밝혀내기 위해 그녀는 홀로 싸워야만 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유치장 안에서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연우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결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가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경찰 조사도 가족들의 비난도 그녀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악의적인 행동은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날카로운 직감을 일깨웠다. 며칠 후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우는 국선 변호사와 함께 재판 준비를 해야 했다. 변호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들었다. 김연우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증거들이 모두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남편분과 시어머님의 진술도 일관적이고요. 그는 연우가 범인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듯 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재에서 불이 난 건 분명히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연우는 필사적으로 주장했다. 그때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지소우카 중얼거리던 희미한 목소리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너무나 짧고 불분명한 소리였지만 그 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당황스러움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연우는 눈을 감고 그날 밤의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떠올렸다. 인기척, 연기 냄새, 그리고 불길. 지수가 잠든 척하다가 불이 났다고 소리쳤던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지수의 진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변호사님, 지수 언니가 불이 났다고 소리친 시간이랑 제가 서재에서 처음 불을 본 시간이랑 뭔가 달라요. 분명히 제가 먼저 연기 냄새를 맡고 불을 봤는데 지수 언니가 불이 났다고 소리친 후에야 모두가 알았어요. 변호사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연우를 바라봤다. 그게 무슨 상관이죠? 상관 있어요. 만약 지수 언니가 저보다 먼저 불을 봤다면
왜 바로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서재 불길이 그렇게 빨리 번진 게 이상해요. 마치 기름을 부은 것처럼요. 연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약하고 순진했던 예전의 연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한 퍼즐 조각을 맞춰가고 있었다. 이때 한지혜 경장, 한지혜 예의 취조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연우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다. 한지혜 경장은 이미 연우의 진술과 지수의 진술 사이에 미묘한 시간차와 모순점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연우의 말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예리한 관찰력에서 나온 추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김연우 씨, 당신이 말씀하신 아버님 휴대폰, 화재 현장에서 찾았습니다. 한지혜 경장의 말에 연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정말요, 제가 말씀드린 그 휴대폰요. 네, 심하게 훼손되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포렌식 센터에 의뢰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한지혜 경장은 연우의 눈빛에서 강렬한 의지를 보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연우가 뭔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서재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지수와 박 여사 BA 파크는 연우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특히 지수는 연우가 서재의 휴대폰을 언급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불안해했다. 그녀는 그날 밤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이었다. 엄마, 연우 그 애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버님 휴대폰까지 찾는다고 하고 아무래도 뭔가 알아낸 것 같아요. 지수는 박 여사에게 속삭였다. 박 여사는 지수의 말에 얼굴을 찌푸렸다. 말도 안 돼. 그 멍청한 애가 뭘 안다고. 네가 불지른 거 아무도 몰라. 걱정 마라. 그녀는 애써 지수를 안심시켰지만 그녀의 눈빛에도 불안감이 스쳤다. 결국 지수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경찰과 언론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김연우가 범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왜 수사가 더디냐? 쓸데없는 수색으로 국고를 낭비하지 말라는 식으로 경찰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 또한 그녀는 언론에 흘린 악의적인 소문을 통해 연우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탐욕스러운 며느리가 유산을 노려 방화했다는 기사가 신문의 톱을 장식했다. 이 모든 상황은 연우를 더욱 고립시켰다.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아버님 서재의 구조, 물건들의 배치, 그리고 화재 당시의 불길 번짐을 시뮬레이션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보이지 않던 진실의 파편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한지혜 경장이 다시 유치장을 찾았다. 그녀의 표정은 전보다 훨씬 심각했다. 김연우 씨, 포렌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휴대폰에서 일부 데이터가 복원되었습니다. 연우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그 내용은 서재에서 지수 씨가 김 회장님의 낡은 수첩을 불태우는 영상입니다. 연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지수였다니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지수 언니가 왜요? 한지혜 경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수첩에는 김 회장님이 지수 씨의 불법적인 주식 투자를 알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으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김 회장님께서 유원장을 김연우 씨에게 유리하게 수정한 이유도 지수 씨의 불법적인 행동 때문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연우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지수는 자신의 불법 행위와 아버님의 유언장 변경 사실을 감추기 위해 서재에 불을 질렀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불이 예상보다 크게 번져 모든 것을 태워버린 것이다. 그녀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이 자신에게 씌운 모든 누명, 모함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계획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이 모든 진실은 연우의 가장 큰 비밀이자 무기가 될 터였다. 이 진실은 지수와 박 여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며
그녀에게는 강력한 방역의 도구가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유치장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와 박 여사가 변호사와 함께 연우를 찾아온 것이었다. 지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연우를 노려봤고 박 여사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연우를 깔봤다. 그들은 연우를 압박하여 첫 공판에서 자백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연우야,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빌면 우리가 선처를 부탁해줄게.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마. 박 여사가 위선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냉랭하게 덧붙였다. 네가 감히 우리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거야. 더 큰 벌을 받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거야. 연우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단호함과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협박과 비난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첫 공판. 그것이 바로 그녀가 모든 것을 폭로할 무대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진할 것이다. 첫 공판은 연우에게 지옥과 다름없었다. 시어머니 박 여사 B.A. 파크와 시누이 지수우는 변호사를 통해 온갖 거짓 증언과 조작된 증거를 쏟아냈다. 그들은 연우가 아버님 김호생, 회장 옹킴의 유언장을 노리고 방화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연우가 평소 가족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냈다. 민주는 그들의 편에 서서 연우에게 등을 돌렸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연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법정은 마치 연우를 처형하기 위한 상징적인 투기장처럼 느껴졌다. 피고 김연우는 김 회장님의 사망 이후 유산 문제로 가족들과 불화를 겪었으며 자신의 몫을 늘리기 위해 위험한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피고가 화재 당일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음을 주장합니다. 지수 측 변호사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는 불에 탄 서재의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연우를 잔인한 방화범으로 몰아갔다. 연우는 속으로 치를 떨었다. 그들이 제시하는 모든 증거들은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힘없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영웅의 고독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 앞에서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한지의 경장, 한지혜. 은 방청석에 앉아 연우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복원된 휴대폰 영상 외에는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했다. 게다가 박 여사와 지수의 압력으로 그녀는 수사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그녀는 연우를 돕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시간 압박은 연우를 더욱 조여왔다. 판사는 첫 공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공판에서 바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재판은 연우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패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민준이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급성 신부전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연우는 절망에 빠졌다. 아들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유치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법정에서는 그녀를 잔인한 살인 미수범으로 몰아세는데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민준이의 곁에 있어 주는 것이었다. 이중적인 고통이 그녀를 짓눌렀다. 아들의 생명이 위태로운데 그녀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A가 아파요. 제발, 제 아들에게 가야 해요. 연우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김연우 씨, 당신의 재판이 먼저입니다. 지수와 박 여사는 비웃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그들은 연우의 고통을 즐기는 듯했다. 민준의 아픔까지도 연우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 그들의 악랄함은 끝이 없었다. 밤이 깊어졌다.
연우는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웅크리고 앉았다. 아들의 고통이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한지의 경장이 복원했다고 했던 아버님 휴대폰 영상이 떠올랐다. 지수가 수첩을 태우는 영상. 그녀는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떠올리려 애썼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날 밤의 모든 장면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떠올렸다. 지수가 서재에서 수첩을 태우고 당황한 듯 몸을 돌리던 순간, 그리고 작은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던 그 찰나, 연우는 문득 중요한 디테일을 발견했다. 지수가 수첩을 태울 때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단순한 수첩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액체가 담겨있던 작은 병이었다. 지수는 그 액체를 수첩에 붓고 불을 붙였다. 그 액체는 분명 인화성 물질이었다. 지수는 수첩을 태워 증거를 인멸하려 했지만 그 인화성 물질 때문에 불길이 예상보다 크게 번졌던 것이다. 연우는 자신의 무릎을 탁 쳤다. 인화성 물질. 그녀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방화가 아니었다. 지수는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아버님 휴대폰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터였다. 그녀는 즉시 한지의 경장에게 연락을 취해야 했다. 그녀의 생명줄과도 같았다. 그러나 유치장에 갇힌 몸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연우는 절박함에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유치장 문을 두드려 간수에게 한지의 경장과 다시 연결해달라고 애원했다. 처음에는 무시당했지만 연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생존을 위한 처절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간신히 한지의 경장과 연락이 닿았다. 연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경장님, 지수 언니가 수첩을 태울 때 어떤 액체를 뿌렸어요. 분명 인화성 물질일 거예요. 영상에 그게 찍혔을 거예요.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한지의 경장은 연우의 말을 듣고 놀라움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는 곧장 포렌식 팀으로 달려갔다. 이미 복원된 영상을 다시 한번 아주 느린 화면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우의 말대로 지수가 수첩에 액체를 붓는 모습과 함께 불길이 갑작스럽게 번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 모든 것이 지수의 의도적인 행동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것은 연우에게 마지막 기회였다. 민준이를 구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내면에서 거대한 용기가 솟아올랐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낼 전사였다. 최종 공판이 시작되기 전, 법정하는 전에 없이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 여사, BA팍과 지수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자신들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연우가 첫 공판에서 보여준 미약한 방역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치밀한 증거 조작과 여론몰이가 결국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특히 민준은 어머니와 누나의 옆에 앉아 연우를 싸늘하게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실망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연우를 철저히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연우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의 옆에는 한지의 경장, 한지혜 이 굳건히 서 있었다. 한지의 경장은 연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다. 연우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망 때문이었다. 드디어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지수 측 변호사는 다시 한번 연우를 향해 날카로운 비난을 퍼부었다. 피고 김연우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가족들을 죽음의 위협에 빠뜨렸습니다. 김 회장님의 유언장을 조작하려 했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방화까지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 그는 조작된 증거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연우를 극악무도한 범인으로 묘사했다.
언론인들과 방청객들은 웅성거렸다. 많은 이들이 이미 연우를 유죄로 단정짓고 있었다. 박 여사와 지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바로 그때 연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동작은 느렸지만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김 회장, 옹킴의 유 원장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그녀는 판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재판장님, 저는 이 모든 주장이 허위이며 오히려 원고 박 여사와 김지수 씨가 저를 모함하고 불법적인 재산 은닉 및 유용을 시도했음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연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확성기보다 강렬하게 법정 전체를 울렸다. 박 여사와 지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들은 연우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연우가 이미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연우는 미리 준비한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스크린에 닿자 뿌연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영상 하나가 나타났다. 영상은 흔들리고 노이즈가 심했지만 점차 선명해지면서 서재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리고 영상 속에는 지수가 한 손에 작은 병을 들고 김 회장의 낡은 수첩에 액체를 붓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영상은 화재 당일 김 회장님의 서재에서 발견된 휴대폰에서 복원된 데이터입니다. 연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 같은 분노가 실려 있었다. 영상에 보시다시피 지수 언니는 김 회장님의 수첩에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통제불능으로 번지자 서둘러 도망친 것입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스크린 속 영상과 지수에게 집중되었다. 지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마치 얼어붙은 듯 의자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박 여사는 경악한 표정으로 입을 벌렸고 민주는 충격에 휩싸여 눈을 깜빡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은밀하고도 파괴적인 행위가 이렇게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지수가 당황하여 불타는 수첩을 떨어뜨리고 불길이 삽시간에 서재 전체로 번지는 끔찍한 장면이 이어졌다. 그리고 불에 타기 직전 지수가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명백했다. 이것은 단순한 방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 원장을 조작하고 김 회장님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한 고의적인 증거인멸 시도였습니다. 연우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는 스크린 속 지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제가 방화범이라고, 살인 미수범이라고 말입니다. 지수는 충격에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박 여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소리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민주는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가 저지른 끔찍한 진실 앞에서 고개를 떨궜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후회, 그리고 깊은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숨 막이는 순간이 이어졌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영상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함께 명백한 진실이 드러났음에 대한 단호함이 어려 있었다. 연우는 마지막으로 김 회장의 낡은 수첩에서 복원된 또 다른 내용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김 회장이 지수의 불법적인 주식 투자를 알게 되었고 그녀에게 경고하는 내용, 그리고 연우에게 유 원장을 유리하게 수정한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었다. 나의 착한 며느리 연우는 이 집안의 진정한 보석이다. 그녀의 순수함과 헌신은 이 모든 탐욕으로부터 지켜져야 마땅하다. 김 회장의 필체가 스크린에 나타나자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은 진실의 무게 앞에 숙연해졌다. 방청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처음에는 연우를 향했던 비난과 의심의 시선들이 이제는 지수와 박 여사에게 향했다. 말도 안 돼. 세상에 저런 일이. 저 며느리 정말 불쌍하다. 하는 탄식과 함께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통쾌함이 터져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연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역력했다.
그들은 연우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속이려 했던 거대한 거짓말을 홀로 파헤친 용감한 여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선고를 내렸다. 지수에게는 방화 및 증거 인멸,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 명령이 내려졌다. 박 여사 역시 공범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민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이날 연우는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이들의 음모를 완전히 파헤치고 자신의 명예와 존엄성을 되찾았다. 그녀의 승리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진실과 정의의 승리였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연우는 가슴 벅찬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법정의 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마치 족쇄가 풀리는 소리처럼 연우의 귓가에 울렸다. 그녀는 승리했다. 압도적인 진실의 승리였다. 박 여사 B.A. 팍과 지수의 얼굴에 드리워진 절망과 분노를 보며 연우는 통쾌함보다는 알 수 없는 허탈감과 함께 지난 세월의 고통이 스쳐 지나감을 느꼈다. 그들의 탐욕과 배신이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지켜보는 것은 씁쓸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결말이었다. 법원의 판결은 연우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다. 그녀는 모든 혐의를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수는 방화, 증거 인멸,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박 여사 역시 이 모든 일의 공범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한때 번영했던 가문의 오만함 대신 이제는 초췌함과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과 악행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사회적 명예는 물론 법적인 처벌까지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민주는 어머니와 누나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고통이 가득했다. 그는 연우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려 했다. 연우야, 내가 너무 미안해. 정말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러나 연우는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준의 외면과 의심은 그녀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터였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지켜야 할 아내와 아들을 버린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터였다. 며칠 후 김 회장 옹킴의 최종 유언장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 예상대로 유언장에는 연우에게 상당한 재산과 함께 가문의 오랜 땅인 서울 근교의 넓은 임야가 명시되어 있었다. 박 여사와 지수가 그토록 탐냈던 바로 그 땅이었다. 김 회장은 이미 지수의 불법적인 행위를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경고로 연우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남겨 그녀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연우는 이 모든 재산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다. 한 달 뒤 연우는 오랜만에 한지혜 경장 한지혜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연우 씨,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이렇게 강인한 분은 처음이에요. 한지혜 경장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연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경장님 덕분이에요. 경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차가운 유치장에 있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연우 씨의 용기와 날카로운 직감이 없었다면 저도 그 증거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연우 씨가 스스로를 구한 거예요. 한지혜 경장은 연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연우는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저는 제가 받은 이 재산들을 저만을 위해 쓰지 않을 거예요. 김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저처럼 부당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새로운 기회가 연우의 삶에 찾아왔다. 그녀는 김 회장에게 물려받은 임야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그 돈으로 그녀는 김 회장, 재단, 김 호의장, 파운데이션 1이라는 이름의 법률 지원 기금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연우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다시 찾은 재무 분석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요. 연우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다. 재단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하려 했다. 정말 멋진 계획입니다. 연우 씨, 제가 기꺼이 자문 변호사로 돕겠습니다. 연우 씨의 뜻이라면 저도 힘을 보태고 싶어요. 한지혜 경장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은 앞으로 재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우는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평온함과 함께 새로운 목적의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라는 역할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개척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강인한 한 명의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그녀의 앞에 펼쳐진 미래는 밝고 희망으로 가득했다. 2년 후, 연우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한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고독과 싸우던 연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울 도심 한복판, 햇살 가득한 빌딩의 한 층을 통째로 사용하고 있는 김 회장, 재단 총의 당당한 대표가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활기찬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의 사무실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다. 벽 한쪽에는 김 회장의 온화한 미소가 담긴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민주는 어느새 훌쩍 자라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었다. 그는 엄마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자랐다.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슬퍼 보이는 엄마가 아니었다. 민준의 눈에 비친 엄마는 언제나 활기차고 당당하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멋진 영웅이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는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재단 대표님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연우는 재단이 새롭게 개소하는 빈누리 쉼터 개소식에서 연단에 섰다. 이곳은 가정폭력과 법적 문제로 고통받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심리상담 및 재활 지원을 제공하는 공간이었다. 한때 비난과 조롱의 시선을 받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진심 어린 미소와 깊은 평온함이 어려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과 희망이 가득했다. 2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했던 가족에게 버림받고 세상의 조롱 속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은 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진정한 저 자신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통해 저는 저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겠다는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연우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동이 가득했다. 연우는 단순히 이긴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승화시켜 다른 이들의 희망이 된 사람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통의 흔적이 아닌 용기와 회복의 증거가 되었다. 빈누리 쉼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싸울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연우는 진심을 다해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말로만 도움을 준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상담에 참여하고 재단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탁월한 재무 분석 능력은 재단의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재단은 이미
수십 건의 무료 법률 지원을 통해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새로운 삶을 찾도록 도왔다. 개소식이 끝난 후 연우는 센터 복도 한편에 걸린 작은 액자 하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 안에는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날, 빗속에서 구조했던 작은 길고양이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고양이는 이제 재단의 마스코트처럼 건강하게 자라 센터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연우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작고 미미했던 존재가 그녀의 가장 큰 구원자 중 하나였던 것이다. 사무실로 돌아온 연우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노을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하늘은 그녀의 지난 세월과 앞으로 다가올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김 회장이 유산으로 남긴 낡은 가죽 수첩이 놓여 있었다. 더 이상 비밀스러운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함과 뿌리 깊은 지혜, 그리고 공의를 향한 김유려 회장의 뜻을 상징하는 부적이었다. 그 옆에는 불에 탔지만 복원된 김 회장의 휴대폰이 유리 케이스 안에 정중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진실을 밝혀낸 결정적인 증거이자 그녀의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알리는 상징물이었다. 바로 그때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지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저 왔어요. 민준이는 활짝 웃으며 연우에게 달려와 안겼다. 연우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다. 아들의 따뜻한 천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민준이는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그는 이제 엄마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만큼 엄마를 더 사랑하고 존경했다. 연우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창밖 노을을 함께 바라봤다. 민준아, 저 해가 지고 나면 또 새로운 해가 뜰 거야. 엄마는 이제 민준이랑 함께 매일매일 새로운 해를 맞이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고통과 시련은 그녀를 단련시켰고 그녀의 숨겨진 재능과 강인한 의지를 일깨웠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김연우라는 이름으로 우뚝 선 존재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며 그녀는 세상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연우는 민준이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밝게 빛나는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여러분, 연우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삶의 폭풍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등대를 찾아 항해하는 연우 씨의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거친 파도 앞에서 홀로 외로이 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연우 씨처럼 숨겨진 강인함과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연우 씨처럼 자신만의 빛을 찾아 밝게 빛날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